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운반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마약 밀반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약을 몰래 들여오던 외국 승무원들이 붙잡혔습니다. 네, 금지된 약물을 허가, 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관세청 관세구역으로 들어가게끔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마약 수출입죄로 단속이 되게 됩니다. 국내로 반입이 안 돼도 관세구역 자체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오늘 이제 마약 수출입죄가 문제된 외국인 항공사,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의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 법무부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자세하게 담당했던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승무원 마약 운반, 그 사건을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직접 담당하셨던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가 늘면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에는 베트남 국적항공사 승무원 2명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운반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네. 이들은 국내 입국 즉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 지난 10월에 이 승무원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승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될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로 투약을 한 것도 아니었고 마약을 운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다. 네. 이렇게 선고를 했다는 거죠. 사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베트남 국적항공사 승무원 2명은 지난 2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세럼 형태로 된 화장품 27병을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네네. 보통 모르는 사람이 항공편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거나 이를 거절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이 예. 베트남 승무원 커뮤니티 내에서 위와 같은 물품 운반 의뢰가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소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좀 회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마치 관행처럼 승무원들이 타국으로 비행하는 김에 일부 수수료를 받고 국제 택배 대신 물건을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업으로 했군요, 거의. 네, 반복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이 사건의 승무원 2명은 각 6만 원 정도를 받고 세럼 화장품을 운반할 것을 승낙하고 예. 세럼 형태의 화장품 27병을 나누어서 각자의 여행 가방에 넣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서 지정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네. 이후 해당 화장품에 2억 원어치에 달하는 합성 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졌고 두 승무원이 다음 한국행 일정으로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네.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합성대마면 이거 심각한 중범죄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사건 법률을 좀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시고 마약 운반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와 같이 마약류, 특히 합성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는 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네네. 이 법 제11조에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위와 같은 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금액을 넘지 않았을 때 또는 전달을 했을 때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걸 전달한 행위 자체도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예. 이 마약류를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 또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별도의 수출입 행위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전달 행위가 또 별도 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각각의 행위가 또 경합이라는 단계로 예, 가중처벌 맞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터진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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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기형이냐, 10년 이상형이냐, 5년 이상형이냐 이런
아주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들의 신분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무원이다 보니 예. 엑스레이 검사 등이 일반 승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것을 노렸다고 보아서 네네. 마약류 밀수 및 수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속 기소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주장을 해서 영장 담당 네. 재판부도 뭐 합리적으로 그 정도의 혐의는 맞는 것 같다. 네, 판단한 맞습니다. 거겠죠? 네, 고의가 네네.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습니까? 네.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세럼 화장품인 줄만 알고 마약류가 포함됐다는 것을 몰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네네. 먼저 이 사건에 연루된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예. 베트남 내 승무원 커뮤니티에서 매일같이 수십 건의 운반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승무원들은 각자 항공사 시스템을 통해서 동료 승무원들의 비행 정보나 현지 체류 숙박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 승무원 2명에게 접근한 성명 불상자도 이들의 비행지나 비행 시간, 현지에서 묵을 호텔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승무원들은 아무 의심 없이 항공사 내부 사람이거나 내부 사람의 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좀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네. 일단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 세럼 화장품은 밀봉 상태였던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세럼 화장품이 실제 시중에서 파는 것과 같은 용기로 되어 있었고 네네. 종이 상자와 용기에도 실제 제품처럼 화장품 표기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라벨이 붙어 있어서 네. 육안으로 이게 마약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갖고 법원이 무죄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마약인지 몰랐다, 모르고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더 있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승무원들이 운반한 합성 대마의 시가가 2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 6만 원가량만을 운반 비용으로 받은 점도 이들이 합성 대마 포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 간접 사실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예. 실제로 이들은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류는 생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마약이 그런 세럼 형태의 액체로도 유통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네. 국내 입국 후에 이를 지정한 사람한테 전달하면서도 혹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호텔 로비에 맡기겠다고 한다거나 예. 보안 CCTV에 찍힌 이들의 모습이 물건을 전달하면서 불안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사건 승무원들이 마약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들이 누명을 벗고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된 이후 선고일까지 약 6개월간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이 참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결백함을 입증받아서 참 다행인 경우였습니다. 네네. 뭐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이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승무원 마약 사건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 관련돼서 변호사님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건에서 마약류 운반 행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 두 승무원들은 특히나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예. 수사 과정에 통역인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네. 답변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승무원들로부터 세럼병을 전달받은 사람을 보고 누군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인지가 되었는데요. 세관은 통과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세관에서는 못 잡았고 잘못하면 이게 다 풀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그 27병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네, 회수됐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서부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네. 인천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었고 네.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네네. 이처럼 대한민국 법이나 재판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예. 혹시나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돌이켜보고 예.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여러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